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그런데 이큐브랩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큐브랩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대성창투가 투자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선 대성상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대성창투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겠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여기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성창투가 이큐브랩이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이력인데요. 2023년 6월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대성투자가 이큐랩에 투자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큐브랩은 여기 나와 있듯이 폐기물 수거 관리 전문 기업인데요. 이큐브랩은 북미 시장에서 하울라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죠.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 하울라라는 서비스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비자와 수거하는 업체를 직접 매칭시켜주고 있는데, IoT 센서를 이용해서 쓰레기통이 가득 찼을 경우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 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곧바로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리수거를 제대로 정착한 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는 한국. 제 경험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해외에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든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철이든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모두 통째로 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통째로 버리게 된다면 업체에서 다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 사실상 환경,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그래서 이 이큐브랩은 하울라라는 다시 이큐브랩의 하울라는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소비자가 잘 분리만 해준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여기서 이큐브랩은 두 가지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높아서 불만을 가진 소비자와 신규 고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수거 업체를 연결시켜주면서 받는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분리수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폐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큐브랩은 잘 분리수거가 된 폐자원을 재활용 업체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큐브랩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플라스틱 국제 협약입니다. 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취지에서 생긴 국제 협약인데요. 결국에는 이 협약으로 인해 수요는 각종 물병, 용기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공급이 좀 부족해진다는 뜻이겠죠.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되어서 이 큐브랩의 분리수거가 된 폐자원을 재활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전망은 연평균 7.1%에 해당하는 만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큐브랩은 202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스닥이랑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도 병행 추진하고 있죠. 실제로 코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큐브랩에 투자했던 대성장투는 투자 사실이 부각이 되어서 각광을 받거나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매출액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큐브랩이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성장투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대성장투는 벤처캐피탈에게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성장투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시프트업, 이 시프트업이 IPO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프트업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한번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 4월 2일 날 마이너스 15% 정도 폭락했던 이유가 시프트업의 지분이 있냐 없냐에서 없다라고 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던지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프트업 지분이 있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었는데 투자 원금만 회수했었던 상황이었고 남은 투자 금액 같은 경우 시프트업 상장 시 XTR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프트업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덜으시면은 될 것 같고, 아무튼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 두 개를 그어 놨었는데요. 과거부터 쭉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좀 지지와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 구간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이 지지 라인에서 이탈을 할 수, 2차적으로 전저점 구간인 곳에서 지지를 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상승 시에는 일단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1선 이평선 돌파가 중요한데요. 금일 같은 흐름도 마찬가지로 좀 21선 이평선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지지라인까지 후퇴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성장투는 벤처캐피탈이기에 앞으로 대성장투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